안녕하세요. 착한 설명충 모아요입니다.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바로 제가 예비군 갔던 날인 것도 있지만 전설의 영화 하나가 개봉한 날이기도 합니다. 클레멘타인. 2017년 6월 28일 영화 리얼의 등장은 영화인들이 잠시 잊고 있던 괴작들을 떠올리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망작 영화계의 칠무회, 성냥팔이 소녀의 재림, 다세포 소녀, 칠광구, 죽을래 살래, 긴급조치 19호, 맨데이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칠무회 중 단연 인지도 탑, 사왕이라 불려도 무리가 아닌 오늘의 주인공 클레멘타인까지. 리얼이 아무리 망작계의 초신성이라 한들 이 칠무회들 앞에서는 그저 어린 시절 코비에 불과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친구는 왜 유독 인지도가 높은 걸까요? 네이버 영화평점 최상위권인 9.34점이라서 참고로 비슷한 평점의 작품으로는 쇼생크 탈출이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암이 나왔다는 희대의 드립이 탄생한 영화라서 똥꼬쇼 선배님인 이동준님이 지속적으로 방송에서 풀었던 썰 때문에 궁금하긴 하지만 막상 영화를 보자니 땡기지는 않는 이 영화. 믿기지 않겠지만 영화 연출 전공인 제가 여러분 대신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영화 전공이라고 해서 보는 눈이 남다르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클레멘타인. 정말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일단 이 영상은 클레멘타인은 무려 7번이나 감상하고 만드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클레멘타인에게 멘탈이 털렸으니 본문은 잠시만 뒤로 하죠. 빨리 내놔라. Clementine. 어감이 강렬한 이 단어는 원래 미국의 미녀 이름입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In a cavern, in a canyon, excavating for a mine.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익숙한 리듬의 이 민요는 계곡에서 사고로 사망한 딸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에 대한 노래입니다. 클레멘타인은 그 사망한 딸의 이름이죠. 이렇게 슬픈 사연이. 하지만 한국에서 저 단어에 대한 인식은 그저 놀랍게도 민요의 내용과 영화의 내용이 약간은 관련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그리워한다. 뭐 억지로 맞추자면 말이죠. 이 영화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줄거리와 문제점을 따로 다룬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스포일러가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 그럴 사람은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이 영화를 관람하실 분은 영상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의 강력계 형사 승연, 불법 오락실을 운영 중인 조폭을 잡기 위해 잠복 근무하는 모습이다. 기나긴 존버를 마친 고독한 늑대 승연, 오락실에 들이닥쳐서 공무원증을 거꾸로 들며 경찰이라 밝힌 뒤 가볍게 조폭들을 때려잡는다. 보너스로 도박 기계까지 때려잡는 모습. 그러나 과도한 폭력으로 조폭들과 보너스로 부순 기계까지 물어주게 생긴 승연. 아니면 사표 써와! 알았어? 상남자답게 정말로 사표 쓰고 직장을 때려치운다. 하지만 그에게는 사랑하는 딸 사랑이가 있다.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진 승연. 그런 그의 싸움 실력을 눈여겨본 조폭두목 종철은 승연에게 자신과 일할 것을 제안한다. 결국 승연은 경찰에서 조폭으로 전직을 하게 된다. 종철의 제안은 돈을 걸고 하는 격투대회에 선수로 출전해달라는 것이었다. 승연은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답게 승리를 하게 된다. 그렇게 큰 돈을 쥐게 된 종철. 돈을 저렇게나 많이 땄는데 돈 뭉치 하나 쥐어주는 악랄한 인성을 엿볼 수 있다. 더 큰 돈을 만지고 싶은 종철은 승연에게 더 큰 경기를 제안하지만 앞으로 나도 이 직거리 못하겠어. 뻘쭘함을 느낀 종철. 대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승연은 사랑이가 누군가에게 납치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다. 미국 쪽 아이들이 데려간 모양이더라. 사실은 승연을 싸우게 하기 위해 종철과 미국 측이 짜고 사랑이를 납치한 것이었다. 사랑이를 찾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간 승연.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모습이다. 그의 상대는 패배한 적이 없는 괴물 파이터 잭 밀러.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승연과 베지터 이마가 인상적인 잭 밀러의 목숨을 건 싸움이 시작된다. 불리한 싸움을 하고 있는 승연. 쓰러진 그의 눈에 보인 건 사랑이의 눈물이었다. 눈물을 보면 부활하는 건 국룰. 부활남에 빙의하여 잭 밀러에게 참교육을 시전하는 승연이다. 영화는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린다. 모아요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부터 시작되는 문제점 폭격에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저 인간극장이 괜찮아 보이는 건 제가 편집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자뻑이 아니라 진짜예요. 저 영상은 불필요한 내용을 전부 덜어내고 심지어 사건의 전개 순서까지도 바꾼 영상입니다. 영화는 시작부터 혼란스러운데요. 승연이 태권도 시합을 하는 장면과 승연의 아내이자 사랑이의 엄마인 민서가 출산을 하는 장면이 번갈아가며 나옵니다. 태권도와 출산이라니 영화표 값으로 국밥이나 먹을걸. 요약 영상에서는 민서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데 민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서의 어머니는 승연과 민서가 부부가 되면 민서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가 멀쩡히 잘 태어났지만 민서에게는 유산을 했다고, 승연에게는 민서가 출산 중 사망했다고 거짓말을 했죠. 실제 영화 내용에서도 민서는 사망하는 것으로 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짜잔하고 멀리서 민서가 등장하는데 이게 반전이냐? 관객 기만이지. 어쨌든 그러한 오해 때문에 생긴 슬픔은 감독은 슬프고 감동적인 코드로 풀어나가려고 하는데 배우들은 울고 있지만 관객들은 돈이 아까워 부들댈 수밖에 없는 시대착오적인 심파에 불과합니다. 승연, 민서, 사랑이에 대한 이야기는 반전 없이 해피엔딩. 이런 내용이 러닝타임 100분 중 거의 절반이나 차지하죠. 다른 쓰잘데기 없는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자면 승연이 형사로 일하기 전에도 도박 격투가로 활동했다는 내용, 종철이 자신과 일하기 전 소싸움을 구경하는 장면, 심지어 이 장면에서 배경음악으로 발라드가 나오죠. 형님도 어이가 없으시죠? 김보성 형님의 삼고초려. 감독은 보성이 형이 3번이나 등장하면 웃기겠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현실은 그저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웃는 건 연기하고 있는 보성이 형님 뿐이군요. 이야기 전개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도박판.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여성분이 엄청난 비중을 가진 캐릭터라고 예상했습니다. 잠복 수사 중인 경찰이나 검사인가 하고요. 도박판에서 승리하고 멋지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죠. 하지만 이 영화를 보며 생각이라는 걸 한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이 장면에 등장했던 인물들은 영화가 끝날 때까지 다신 볼 일 없는 얼굴들입니다. 게다가 기순이 형은 여기서 왜 나와? 그 외에도 필요 없는 장면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질스러운 대사까지 아주 일품이군요. 땅에 쭉쭉 빵빵한 연계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저 얼굴 보고 서드나, 어? 이것도 서겠다. 아우 씨발. 클레멘타인은 저질이 아닌 게 없지만 연출 자체가 최악입니다. 이 영화는 김두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는데 이 양반의 다른 대표적 작품으로는 죽을래 살래. 그렇습니다. 또 다른 망작 영화계의 칠무회 중 하나죠. 이 감독님의 영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화질이 동시대의 다른 영화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중간중간 영화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제가 화질을 일부러 낮춘 것이 아니라 원래 이런 것입니다. 클레멘타인의 개봉은 2004년인데 지금 보고 계신 2003년에 반지의 제왕 왕의 기한이 개봉되었습니다. 저건 외국 영화라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올드보이 2003년 11월 21일 개봉. 두 번째, 클로즈업을 매우 좋아한다. 더더욱 영화를 촌스럽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가 전체적으로 무척 산만하며 개연성 없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한다. 산만함의 원인 중 하나는 핸드헬드 기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에 있는데 핸드헬드 기법이란 주로 긴박한 상황에서 사용하는 카메라를 삼각대 없이 손으로 그립을 잡고 찍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니까 영화가 산만해질 수밖에요. 개연성 없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 건 뭐 애초에 요란하게 제작된 스크립트 때문이겠죠? 이 영화는 발연기로도 유명한데 일단 사랑이 영화 폰에서 상당한 연기 실력으로 호평받았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저 고막 파괴자가 되었다? 민서의 동료이자 연인으로 등장하는 오지훈, 데뷔 때부터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던 이모씨가 이 영화에서는 그저 느끼한 눈빛으로 국어책이나 읽는다? 차라리 무표정으로 일관하는 스티븐 시걸이 나을 수준의 연기를 보여주는데 연기를 잘했던 사람이 유독 이 영화에서 발연기를 한다는 것은 감독의 연기 지도 탓입니다. 과한 연기를 하면 그것을 유하게, 느끼하게 국어책을 읽는다면 그 책을 뺏어야 하는데 없어. 그게 없다고. 감독은 자꾸 의문의 장면에서 웃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나가 있어. 천박한 새끼. 말하는 사람은 앞에 있는데 뒷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승연은 초반에는 사투리를 쓰다 중간부터 표준어를 사용하고 사랑이의 앞니는 있다 사라졌다 생겨나고 술값이 없어 외상을 하는데 집에 사갈 치킨값은 있고 뜬금없이 그지같은 PPL 하나 투척하고 똥꼬쇼 하면서 타들어간 건 동준 형님의 속일 뿐이고 상업 영화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럽군요. 클레멘타인의 제작비는 30억, 마케팅 포함 52억의 예산이 들었다는데 다 어디에 쓴 걸까요? 어디에 쓰긴 이 양반 모셔오는데 썼지. 10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배우입니다. 사실 20대인 저도 잘 모르는
스티븐 시걸. 모든 표정이 한결같다고 알려진 배우로서 권총으로 헬기를 폭파시키고 모든 것을 꺾어버리는 시걸권을 사용하는 형님입니다. 언더시즈라는 영화로 대박을 치며 나름 기대되는 액션 배우였는데요. 기적같이 언더시즈 다음으로 영화가 줄줄이 망하며 전형적인 비디오용 영화배우가 돼버린 기운의 인물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동준 형님은 그의 무표정에 반해버렸는지 그를 섭외하는 단계에서부터 똥꼬쇼를 시작했는데요. 비디오형 영화배우긴 하지만 당시 시걸의 몸값은 상당히 비싼 편이었습니다. 시걸 측에서 요구한 출연료는 무려 100억 원,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해도 클레멘타인의 제작비는 52억에 불과했기 때문에 동준 형님은 시걸에게 우리는 같은 무도인 아니냐, 이것도 다 무도계의 발전을 위한 일이니 양해해달라 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 저게 무슨 기괴한 소리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클레멘타인에 동준 형님이 과감하게 참여한 이유는 태권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걸을 꼬실 때 썼던 멘트는 아주 틀린 말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동준 형님은 무표정으로 일관하던 시걸의 몸값을 10분의 1 수준으로 깎는 데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분량까지 다 날아간 것은 함정. 공식 포스터의 퀄리티라고 믿기지 않은 이 포스터에서 당당히 얼굴을 올린 시걸. 그러나 실제로 시걸은 영화에서 1분 정도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시걸이 나와야 할 장면에서 대역을 쓰기까지 했죠. 이 장면에서 승연의 상대는 잭 밀러, 즉 배우는 스티븐 시걸이어야 하는데 저렇게 해맑게 웃는 게 스티븐 시걸일 리가 없죠. 게다가 어쩔 때는 한국인이 되기도 합니다. 비중상으로는 사실상 카메오에 불과하지만 포스터에서 사랑이보다 이름이 앞에 있는 것으로 보아 그저 낚시성 상술에 불과한 것이죠. 제작진은 1분밖에 나오지 않는 잭 밀러 역할로 차라리 무명의 외국 배우를 쓸지라도 제작 비용을 스토리와 연출 퀄리티에 투자를 했어야 합니다. 클레멘타인에서 다음으로 유명한 대사, 태권도 is state of mind. 이걸 듣고 재빠르게 빤스러나는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My actor's career is end. 클레멘타인의 처참한 실패로 동준 형님은 거액의 빚을 지게 되지만 기적처럼 모두 갚고 다시 일어섰다고 한다. 총총. 반응 좋으면 이걸로 달립니다.